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네이버 유료 상담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밤 늦게 혹은 새벽에 상담해드린 경우도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질의하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때그때 건건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상담해드린 고객님의 상황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보수 청구권이란 게 생깁니다. 중개 보수를 계약서 작성할 때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3페이지에 중개 보수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요. 중개 보수를 그냥 법정 한도 내에서만 받게 돼 있다라고 해서 요율표 자동 산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별 의구 없이 혹은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산출이 되면 이 금액이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저와 상담했던 고객님께서는 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식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의아하다라는 내용으로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들 중개 보수를 관련해서 계산할 때 흔히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좀 나쁜 분 혹은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선의로 자기도 모르게 잘못 계산하는 중개사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보수 계산할 때 납득도 편하고 이래서 이렇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중개 보수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상담해드린 분께서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차임에 관리비 5만원이 있었는데 이 관리비 5만원까지 중개 보수에 넣어버리다 보니까 월 차임이랑 관리비가 합쳐져서 계산이 돼서 중개 보수가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중개사분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차임이 월세 관리비 합쳐서 얼마입니다 라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차임에 그 금액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해드린 고객님께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원래대로의 중개 보수를 다시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명심하실 부분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월세가 5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입니다. 흔한 원룸의 관리비 월세 타입이죠. 중개 보수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을 1000만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1000에 50에 관리비 10만원인 경우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런 다음 보증금을 더하는데요. 자, 여기서 무조건 다 곱하기 100이 아니라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했을 때 이 전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다 이러면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초창기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것도 있고, 요즘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초록창에 그 항목에 맞게 검색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요율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길어지니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1000에 50에 관리비 10만원이라면 관리비는 산입하지 않고 월세와 보증금만 가지고 계산한 총 합계 금액에서 요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중개 보수에 같이 차임에 녹여서 넣었는지 부분을 꼭 다시 보시라는 부분 첫 번째고요. 중개사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했을 확률이 크죠. 사실 돈 5만원, 10만원 가지고 보수를 더 받고자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확인 설명서 상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계약한 당사자가 악의를 품고 그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확인 설명서 상에 초과 보수로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오기재 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 명목은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그 기준에 맞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사실은 되게 쉬운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기본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1000에 50이 아니라 몇십억 혹은 몇억 단위로 움직인다면 관리비가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상가임대차,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가 매월 다르게 관리비 내역서가 나와서 망정인데, 관리비가 되게 비싼 주택에 월 관리비가 고정되는 집에 들어간다면 이 관리비 몇십만 원이 예를 들면 들어간다면 그 금액까지 보수에 산정이 돼버리면 보수가 엄청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비는 중개 보수에 넣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 첫 번째 다시 한번 매듭 짓고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중개 보수를 제대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매출이 예전 기준과 다르게 지금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8,800만원 이하까지는 간이과세자라는 얘기인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우리 중개업은 부가세 4%를 간이과세자는 발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칙상으로는 부가세,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중개 간이과세자 대상은 4,800만원부터
8,800만 원 사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원칙인데 올해 이 사람이 매출이 4,800이 넘을지 그 미만일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부가세를 같이 청구를 합니다. 부가세 4%는 별도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그리고 법인은 당연히 10%가 부과가 되는데, 어제 저한테 상담 의뢰하신 분도 그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가요? 간이 과세자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이런 부분 때문에 개시 의무라고 해서 중개사무소에 원래 개시 의무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뒤에도 바로 보시는 중개보수 요율표랑 이 영상에 나오지 않는데 위쪽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공제증서, 이렇게 총 4가지였는데 지금 추가가 돼서 사업자 등록증, 예전에 선택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개시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꼭 보시라고 했고요. 거기에 일반 과세자가 아닌데 10%를 청구했다면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요청하셔라라고 했고, 자, 일반 과세자인데 4%를 부과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이 안 된 걸 게시했거나 아니면 실수에 의한 건데, 이럴 때도 역시 바로 잡으려면 10% 일반 과세자대로, 혹은 간이면 간이과세자대로 4% 이렇게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 건 4,800만 원 매출 미만일 때는 사실은 대상자는 아닌데, 우리가 매출이, 중개사가 그 해에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이과세자는 통틀어서 4%를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반 과세자는 정식 중개보수의 10%를 별도로 부과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간혹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4%를 녹여서,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에 4%를 녹여서 그냥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시면서 3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30만 원에 부가세 4%를 별도로 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로 발행을 할 수가 있지만, 중개보수는 사실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에서 얼마든지 협의로 할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초과보수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 그 미만, 하한선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하시는 중개사님들과 자유롭게 협의를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가세 부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와 법인만 10%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10%를 청구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라면 4%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중개보수에는 관리비를 넣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부분은 당연히 포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만 원을 넘어가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으로서 중개업은 당연히 해당이 되거든요. 헌데 사업자 등록증 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보시고, 일반 과세자라면 당연히 10%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면 10%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부분,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부가세를 녹여서 그 금액에 넣을지 혹은 추가로 부가세를 청구할지, 이 부분은 간이이기 때문에 사실 세제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보수를 내셨는데 일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겠다, 혹은 안 해준다, 혹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증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